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이제 새벽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요 이 정진상 구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벽 2시가 넘어서 한 3시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저도 그때까지 잠을 안 자고 버티고 있다가 살짝 잠드는 바람에 지금 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여러분들께 약속해 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태의 진전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재명을 목 밑에까지 왔다 그러는데, 결국 이제 뭐 이재명은 시간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모든 분들이 뭐 그렇게 전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분이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그 순간이 점점 가까운다. 그런 점에서 검찰 그동안의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보람을 느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진상 구속과 관련된 관련 뉴스들 전부 소상하게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선 이 정진상이가 어떤 큰 죄목으로 지금 이 구속이 됐는지 검찰에서 그동안에 밝힌 내용들을 보면요. 뇌물죄하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그 다음에 성남 풋볼클럽과 관련된 제3자 뇌물 혐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걸려 있다는 점. 그래서 뇌물로 구체적으로 이제 지적된 것은 1억 4천만 원 받아먹었다는 거 하고요. 부패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우일의 신도시 사업 개발 비밀을 남북과 같은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주어놨다는 점. 그리고 이제 성남 풋볼클럽과 관련해서는 두산건설과 관련해서 50억 원을 내게 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이재명과 정진상이는 이제 공모 관계에 있다는 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무려 8시간 20분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뭐 최근에 영장실질심사 오래 한 걸로 치면은 한 3번째 들어간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가 8시간 한 42분, 그 다음에 이재용 이 부회장, 이번 이제 회장이 됐죠. 이재용 회장이 8시간 한 30분, 그 다음에 정진상이가 8시간 한 20분이 걸렸고요. 그리고 정진상이가 영장실질심사하러 들어가기 전에 3인 성호, 그리고 3인 성호라는 말을 쓰면서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다고 이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정진상이가 이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나왔을 때 박찬대와 김의겸이가 이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별도의 입장문을 내놓을 정도로 이재명 측근들이 난리를 쳤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우선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겠고요. 유동규가 이 정진상이가 3인 성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부끄러운 줄 왜 모르느냐, 이래서 바로 맞받아친 점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줄거리를 가지고 큰 흐름을 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결국은 지금 보도가 보니까요, 연내에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마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고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연 이 정진상과 이 김용 좌천류 500과 전부 구속됐기 때문에 남은 사람은 이제 오로지 이재명 한 명인데, 이 구속될 영장들, 이 공소장들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이재명이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두산 성남 풋볼클럽과 관련해서는 이 공범관계에 되어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진상 영장에는 정치적 공동체다, 이런 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검찰에서도 이재명의 혐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김용과 정진상의 영장 공소장들을 보면 거기에 이재명의 이름이 159회나 거론됐다고 하는 점, 이런 걸로 보면 이재명 구속도 불명해 보인다. 이게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관련 내용을 이제 우선 자세하게 이제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과정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전반적인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언론에서 전망하고 있는 이 법조인들 또 언론계의 평가 및 전망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그래서 정 실장한테는 이제 특가법상의 뇌물 혐의, 그 다음에 뇌물을 약속한 부정처사 후 수뢰, 그 다음에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의혹, 증거인멸 교사,
이 네 가지 혐의가 주 혐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 혐의 내용을 먼저 여러분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6차례 걸쳐서 1억 4천만 원을 유동규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설날과 추석에, 2014년도에는 설날 무렵에 명절 떡값으로 3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5천만 원, 그리고 2019년도에 그리고 2020년도에 각각 3천만 원씩 수수한 혐의입니다. 이 중에서 검찰이 볼 때요, 2014년도에 걷는 5천만 원의 경우에는 이재명의 성남시장 대선 자금으로 쓸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아니냐, 여기에 많은 의심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의뢰 신도시 사건과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 남욱 변호사와 같은 대장동 일당을 미리 사업 공고도 내기 전에 사업자로 내정한 점, 그리고 호반건설이 시행과 시공을 하기 위한 대가로 해서 이재명의 재선에 성공한 그 선거용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이러한 대비 정보를 유출하면은 이거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이 의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돈을 받기로 한 점 428억, 이게 이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받는 비율은요, 김만배가 입을 계속 바꿔요. 처음에는 37.4%를 약속했다고 그랬다가 말을 바꿔서 그 다음에는 30%로, 다시 24.5%로, 그리고 또 다시 10.6%로 줄어요. 그래서 배당금도 1,510억에서 1,212억으로, 그 다음에는 700억으로, 그 다음에는 428억으로 쪼그라들어요. 이러니까 이 정진상이가 김만배에 대해서 이 양반이 미쳤다, 이렇게 미쳤구만 하면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이 정진상이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제 김만배가 2015년도 6월이죠. 너네 지분이 30% 되니까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 정진상이가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혐의는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휴대전화 버리라 라고 지시한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이렇게 한 4-5가지 지금 이 범죄 혐의로 최종적으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김용 공소장에는 57번, 그리고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107번 이렇게 언급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영장실질심사, 이 검찰 측에서도 한 3시간에 걸쳐서 PPT 100여 장, 그리고 이 정진상의 변호인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100여 쪽 PPT를 갖다가 한 3시간이 넘게 이렇게 변론을 하다 보니까, 변론하고 또 구속 필요성을 역사를 하다 보니까 8시간 20분이나 걸쳐서 이 영장 실질 심사가 이렇게 걸렸다,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 정진상이가 중간중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하러 들어가기 전에 한 얘기들, 또 들어가면서 한 얘기들이,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하나 싶어요. 이 말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진상이는 말이죠, 이 법원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한테 검찰 정권이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여러 명이 같이 말하면 사실처럼 믿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하는 것은 유동규 말 하나만 믿고 계속 해대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보도하니까 이게 사실이냐, 사실인 양 받아들여지는 점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증자살인 3인 성호. 그리고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할 것이며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왜 나만 수사하느냐? 예, 살아있는 정권,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이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 사건, 여기에 수사를 똑바로 하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경제 판단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희 일로 염려를 끼쳐서 미안할 따름이다. 또 사과는 또 해요, 그럴듯하게. 예,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진사이가 이 한 말, 이런 말을 두고 유동규는 이 3인성호 증자살인 이런 얘기를 두고서요,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면서요,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질신문에도 좋겠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라는 것이 한 사람 얘기만 듣고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칠판에 오래된 이 칠판에 남긴 글이 지워질 것으로 생각하느냐? 지워지지 않는다. 칠판에 한번 쓴 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한 번 한 얘기는 안 없어진다. 이러한 입장으로 이 유동규 본부장은 이 정진상의 이 발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검찰에서 이 구속영장 청구한 것이 이제 결국 받아들여졌는데, 여러 가지 이 검찰의 검찰에서 발표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 사유를 보면은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이래서 지금 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 증거인멸 우려를 상당히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도주 우려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도주 우려를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주거지 압수수색도 했는데요. 이 정진상이가 당 대표 이 정무실장이 된 이후에는 집에서 자지 않고 다른 모처에서 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도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것을 검찰에서는 봤고요. 증거인멸 우려는 대표실에서 컴퓨터를 압수수색했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 증거를 없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소재가 일정하지 않다. 이 두 가지, 주거 부정, 이 두 가지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 공통죄라고 제기된 이 이재명 수사가 이제 급피치를 이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구속할 수밖에 없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요. 왜냐하면 남욱하고 그 다음에 김만배가 예정대로 이제 20일이라고 24일 날 풀려나잖아요.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이 다시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부 도원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형제지간이라고. 예, 그래서 이런 점도 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줬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는 결국 유동규가 얘기한 대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규는 계속해서 이 정진상, 그 다음에 김용,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계속해서 폭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우리가 전망이 되는 것은, 그러면 남욱과 김만배가 다음 주에 21일하고 24일 날 석방이 되는데, 그러면 유동규나 이 남욱과 같이 이 이재명의 죄목에 대해서 좀 더 폭로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김용하고 그 다음에 정진상의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만은, 추가적으로 새로운 이 범죄 행위라든가 아니면은 그동안에 자기네들끼리 했던 이 범죄 행위를 검찰에 진술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정진상이는 입을 굳게 닫을 것이다. 왜냐면은요, 액수가 1억 4천밖에 안 돼요, 뇌물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은 이제 이 김용의 경우에는 뇌물이 한 8억 4,700으로 되기 때문에 이 김용은 만약에 입을 연다면 그래도 김용이가 입을 열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느냐, 이러한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증을 가지고 이 퍼즐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 점이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하나의 큰 대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을 향하는 검찰의 이 칼날이
그야말로 이제 목 밑까지 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말이죠. 어제 유시민의 이 알릴레오 TV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우울증에 걸렸다. 요즘 잠도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이제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럴까? 그런 상태다. 요즘 몸 상황이 워낙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나도 죄가 있어. 나도 죄가 있어. 이 생각이 평소에 들어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이도 이게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얘기를요. 유시민의 유튜브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이게 결국은 본인의 이 죄를 갖다가 실토한 것이 아니냐. 인정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 시간에 어차피 뭐 새벽 방송 하니까요. 정경심이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자식과 남편을 망쳤다. 천하의 나쁜 엄마이고 아내다. 이러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이죠. 형사 21부의 마영성 재판장 주재로 조국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서 최후 변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최후 변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입니다. 이번에 지금 재판한 것은요. 아들 비리예요. 딸 비리로서 지금 정경심이 딸 비리 플러스 본인의 비리 지금 이제 4년 법정형 4년 징역을 받고 이제 구속 재판을 받고요. 구속된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은 이제 아들 비리와 관련한 최후 진술이에요. 하도 죄가 많으니까 뭐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외국대 준비하는 자식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제 아들과 1시간 아니 10분만 앉아 이야기해보면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바로 알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 후에 학교 폭력에 시달렸고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재직 중이던 동양대 사표까지 고민했고 이때부터 아들을 직접 챙기게 됐고 방학 때마다 동양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켰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역시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아들을 위해 집에서 돕고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한다고 믿었는데 돌이켜보니 경솔했다. 지도교수 지침을 확인하지 않은 불찰에 대해서 죄송하고 남편을 굳이 끌어들인 것은 더욱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이미 재판을 통해서 아들과 딸아이의 삶을 망쳐버렸고 이제 남편과 아들의 삶도 망칠 수 있겠다는 자괴감에 쌓여있고 천하의 나쁜 아내와 엄마구나 라고 하면서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번 이제 동양대 PC 관련 증거인익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조 장관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주식을 배수했다는 혐의와 조 장관과도 관계없다. 이 점을 강력히 주장을 했다고 해요. 소소한 투자에 대해 남편은 알지 못했는데 남편이 공범으로 기소됐으니 억장이 무너진다.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가져갈 때도 남편은 없었고 어느 시점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조국도 한마디 했어요. 검찰 일을 수긍할 수는 없지만 책임져야 할 점은 겸허히 인정해왔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자식의 진학에 세세하게 관여하기란 불가능했다. 이어서 2019년도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후 저희 집안은 멸문지화 당했고 첩첩히 덧씌워진 편견 뒤 제 소명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은요 정경심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구형. 그래서 이 조국 그리고요 이 조국에 대한 구형은 내달 2일 12월 2일 날 구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조국 그리고 이제 정경심의 최후 진술까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요. 다시 또 저도 조금 더 잠을 자고요. 다시 또 일어나서 여러분께 중요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